교육부의 학교와 학원 방역 강화 방안을 들으셨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접종 일정에 따라서 재량 휴업과 단축 수업 등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고3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주에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학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13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와 함께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해서 개학 후에 집중 방역 기간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육부의 학교와 학원의 방역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학기 전면 등교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2학기 전면 등교는 계획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2학기 전면 등교는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전면 등교가 시점이 이제 9월이 되게 되니까요. 9월은 지금보다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면 등교를 수정한다면 아마 8월 중후반쯤에 결정이 되겠죠. 네. 현재로서는 미리 발표한 대로 이제 9월에는 모든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전제를 해놓고 하는 건데 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고3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구체적인 접종 방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그 고3 학생들하고 교직원이 한 63만 명 정도가 이제 맞게 됩니다. 네. 대상은 65만 명인데 한 90 몇 %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의 모의평가에 이제 응시한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월 19일부터 맞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학교 단위로 맞게 됩니다. 고3이 속한 학교 단위로 질병 접종센터를 하나 정해서 네.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가서 맞을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학사 일정을 보면 주말을 포함해서 4일까지 재량 수업이나 그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 면역 반응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격 수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재량 휴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말까지 포함한다면 목요일쯤에 접종을 하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그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좀 보면서 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쉬면은 나흘 정도 쉬게 되면 이제 큰 반응 외에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요. 아마 네.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왜냐하면 학교의 방학 일자가 좀 다르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하나의 접종센터를 정해서 한꺼번에 맞고 목요일쯤 맞아서 일요일까지 쉬는 방식, 그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새로 추가된 것이 이겁니다. 학원 종사자들에게 이제 백신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급한 곳이 서울, 경기도니까요. 서울의 학원 종사자가 12만 명쯤 되고 경기도가 9만 명, 21만 명 정도 대상되는데 13일부터 맞추겠다고 하는데 어떤 백신인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네. 지금 후보로 떠올 수 있는 것은 그 지자체에 그 스와핑한 화이자 백신이 34만 명분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인들과 밀접 접촉할 수 있는 뭐 환경미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맞추기로 이제 어제까지는 발표가 돼 있었는데 네. 이게 돌려질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다른 물량이 없어서 어떤 것이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방역 강화에 대한 대책들이 나온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접종 후에 혹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접종 후에 이틀까지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이 출석을 인정하겠다 이런 설명도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틀 동안 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수업이 없는 그 학교를 안 가는 날짜 아닙니까? 그 이틀과 묶으면 나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흘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날짜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네. 활용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발표 내용을 보면 고3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 고3 학생 그리고 교직원 또 학원 종사자 대상이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그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사실 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종도 고려는 돼야 되는데 현재 국내 예방 접종 그 상황이라던가 확보 현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후순위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회와 접점이 많은 그리고 또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학원 안에서 전파가 가능한 그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금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2학기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전면 수업이 이제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지금 원활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학교 안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하되 거기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확보가 된다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백신 접종 대상을 학생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전해드린 부분까지는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학기 전면 등교,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맞게 추진하겠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그 전면 등교와 관련된 상황도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학교 등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 보면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2단계까지는 가능하고요. 3단계부터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데요. 3단계가 되면 초등학교의 3학년부터 6학년, 1, 2학년은 다 전면 등교를 하고요.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 이내. 그다음에 중학교는 상황에 따라서 3분의 1에서 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렇게 등교할 수 있고요. 4단계가 되면 전면 등교 중단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급식도 3단계까지는 급식이 가능하지만 4단계는 뭐 학교를 안 가니까 당연히 급식은 중단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학교 등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난달부터 일부 이제 그 등교의 인원을 늘렸죠. 왜냐하면 6월부터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성격. 그래서 현재는 전체 학생의 4분의 3 정도가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좀 늘어나서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가 어제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방학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지금 추가적인 조치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방학 맞을 때까지 그냥 가고 그 다음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해보자.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4단계가 갑작스럽게 적용이 되면 어쨌든 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것은 서울 정도, 서울 경기도 정도에 국한된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된다면 3단계 기준을 예상해 보면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로서는 3단계 기준이죠. 근데 서울 수도권은 3단계 기준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대충 부산 정도, 대전, 충남 이 정도가 약간 위험한 곳인데 그건 일주일 통계를 내봐야 되니까요. 네. 서울 수도권은 지금 뭐 3단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예측으로는 뭐 4단계를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부 등교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예. 그런데 또 지금 나온 내용 중에 7월 3주차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방학이 되면 방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됐을 때 뭐 방학 자체가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도요. 그 방학이 됐을 때 결국 이제 부모의 휴가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그 예방 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휴가를 계획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던 분들이 많은데 아마 방학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학생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학교 안에서의 감염보다는 학원에서의 감염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학 동안에도 학원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학원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여러 학교에서 이제 다니는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퍼질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의
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좀 대비를 저희가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원에서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들이 있거든요. 환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학이 다가오는 만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틀 연속으로 1000명대인데 1275명,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2000명 확진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성적표는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전의 방역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을 되짚어 보면 그때는 오히려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는 기대감이 높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상당히 풀어졌던 상황.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었을 때고, 오히려 확진 환자가 늘어날 요인만 있었던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당분간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꼭지점이 과연 2,000명이 될 것이냐, 2,000명 미만이 될 것이냐, 그것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죠. 네. 하지만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인데, 지금 확산세가 20, 30대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거 방역의 책임을 20, 30대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뭐 떠넘긴다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통계가 그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보면 지난 그 일주일 동안 20대 확진이 1일부터 7일까지를 따져보니까 1,400명 정도 돼요. 40대가 1,100명이니까 네.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난 5월 초에 이태원 확진 때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10만 명당 확진율도 보면 20대가 4.98명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가 확진 환자가 많은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요인 분석이 되죠. 왜냐하면 20대가 그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20대가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활동이 가능하고, 6월 중순부터 이제 대학교 방학도 했었기 때문에 20대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니까 확진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20대의 발생 현황을 보면 제 말씀에 좀 더 납득이 되실 텐데요. 5월에는 60에서 12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6월 11일 이후에 좀 줄었다가 6월 24일부터는 계속해서 하루에 100명 이상씩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확실히 확진 환자들의 중심이 됐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 20대가 그렇다고 해서 20대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더 큰 요인은 방역 당국에서 예측을 잘못하고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0대 확진이 6월 24일을 기점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로부터 10일 전쯤에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20대들의 확진을 늘릴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를 보니까 6월 11일에 정부가 1차 접종이 1,0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11일쯤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그 얀센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됐고요. 이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꽤 맞았죠. 예비군이나 이제 민방위. 그다음에 6월 15일에는 30살 미만의 화이자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고요. 17일쯤에 3분기 예방 접종을 발표하면서 9월 이전에 뭐 집단 면역이 달성된다고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층에게 상당히 그 방역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의 신호를 계속해서 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6월 24일쯤부터 20대의 확진이 크게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별진료소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배경은 아무래도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감염자의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가 무증상이고요. 본인도 감염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초에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증상 감염의 경우, 무증상 감염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느냐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없더라도 와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그 정부의 요청에 20, 30대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들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의 검사 건수 증가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떤 양상이냐면은 진단 검사의 검사 건수는 굉장히 미미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양성률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를 받으러 잘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검사를 받으러 잘 안 오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근데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에 대한 편의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거든요. 굉장히 곳곳에 선별 진료소가 있고 가면은 무료로 검사가 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검체가 채취가 가능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거는 아마 조금 전에 이제 해설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태원 사태나 이런 경우처럼 본인이 검사를 받으러 오기 조금 꺼려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지금 이제 20, 30대에서 가장 크게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진단 검사를 받으러 오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클럽 같은 데를 갔다 왔다고 그래서 진단 검사를 받지 않냐? 왜냐하면은 뭐 2주 전에 그 강남구 클럽의 사건이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강남구 클럽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운영한 정황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방역 수칙을 어겼던 근거가 뭐냐? 간이 진단 키트에 의한 선별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어겨가면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내부에서 굉장히 활발한 이동이 있게끔 했던 게 결국은 그 클럽 안에서의 대량 확산과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 간이 진단 키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당연히 이러한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이 완화되더라도 사람들은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이 진단 키트 정확도가 높지 않은 이런 키트를 쓰게 되면은 내가 음성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확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거에 대한 거리낌을 없애주거든요. 한마디로 슈퍼 전파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음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접촉을 했을 때 슈퍼 전파자가 되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 진단 키트의 사용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강남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다른 또 클럽들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네.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아마 20, 30대들이 조금 더 검사를 잘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제가 보기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서울에서는 하루 검사 건수가 이틀 만에 2배 넘게 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최근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불안감도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런 곳에서 확산이 됐지만 지금 현재 지역 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양상은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에서 지금 노출이 됐을 걸로 생각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2, 3일 사이 검사 건수가 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지난 2주간 이 진단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도 거의 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이 제가 보기엔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검체 채취 키트가 바닥나면서 검사가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 신속 검사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한 2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제일 큰 요인은 이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이제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지하가 완전히 뚫려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신원 같은 게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긴급 문자를 재난 문자를 띄웠거든요.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많이 모여서 뭐 줄도 쓰고 이랬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쉬운 한 곳까지 선별 진료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제 곧 늘려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시간도 이미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곳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별진료소는 꼭 자기 거주지에만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디든 가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원하는 시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저 문제가 됐던 바로 저 지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현대백화점 주변에 있었던 저 선별검사소도 오늘은 사람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만 찾아보시고 약간 움직이시면 제 시간에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검사 받는 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수도권 확진자 발생률 상위 지역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강남구, 중구, 용산구 이런 지역이 10만 명당 발생률을 놓고 봤을 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좀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면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느는 만큼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질 텐데 이거 기다리다가 오히려 감염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건 전부 다 감염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검사를 기다리면서도 저희가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둘 것.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원활하게 할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아마 접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접촉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손위생을 철저히 할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지켜서 이런 진단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좀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도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조치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권고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선별검사라고 해서 네. 5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부탁을 하면 이제 거기에 선별검사 인력이 가서 검사를 이제 단체로 해준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한 가구 1명 이상 검사받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직장 내 집단 행사나 회식 자제하고 네. 숙박업소 인원 왜냐면 숙박업소에 모여서 이제 같이 술 먹고 이러는 게 많으니까요. 인원 제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재택근무, 그다음에 버스나 지하철 그 감축운행 권고 이런 권고들은 사실상은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서울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거의 전방위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틀림없이 뭐 영향은 있을 것이고 환자가 감소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조금 어렵다. 네.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강도가 아주 강한 전체적인 조치가 하나 나올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백신 같은 경우에 2030 젊은 층을 우선 접종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택배기사나 미화원처럼 대민 접촉이 많은 업종을 우선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그 위험도에 따라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고 위험도가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접종을 하는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2030, 20대와 30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느는 거는 여러 가지 완화된 방역 수칙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저희가 제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원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의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접촉이 많을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의 위험도가 또 높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예방접종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당장 환자가 많다고 그래서 조절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주는 거는 그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해설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4단계 기준이 안 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이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주일간의 통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묶여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전체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고민, 그다음에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낸 가운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